안녕하세요. 오늘은 내가 만드는 웹사이트에 댓글창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시로 만든 제 개인 사이트인데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단에 페이스북 댓글 플러그인이라는 걸 이렇게 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댓글을 게시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는 제가 파워라는 이 댓글 플러그인을 이렇게 달아서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 수 있는 이런 모듈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이 코멘트 플러그인을 다는 것 자체는 무료인데요. 페이스북 댓글 플러그인이 만드는 입장에서 좀 더 어렵고요. 내가 만드는 소프트웨어 웹사이트에 커스텀 코드를 집어넣어 줘야 돼서 제가 먼저 보여드린 페이스북 플러그인은 소프트웨어 무료 기능으로는 구현하기가 어렵고요. 이 파워라는 거는 이제 무료 그 기능으로 다 구현할 수 있어서 이 파워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적으로 필요하신 분들께는 페이스북 댓글 플러그인을 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 댓글 플러그인이 조금 더 어렵긴 하지만 파워에서 해결 안 되는 어떤 되게 뭐랄까 중요한 문제를 이 페이스북 댓글 플러그인이 해결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댓글 플러그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디스쿠스라는 플러그인이 있는데 디스쿠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피드백이 많아서 대안으로 파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파워라는 서비스는 이런 웹사이트를 만드는 분들한테 플러그인들을 붙일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시로 설명드리는 댓글 플러그인은 무료로 거의 모든 기능 쓸 수 있어서 뭐 일부 제한은 있지만 핵심적인 기능은 무료로 쓸 수 있어서 이 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원 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회원 가입을 하면 이렇게 대시보드라는 게 나옵니다. 내 앱을 이렇게 새로 만들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것 중에서 오늘은 커멘트라는 앱을 사용하겠습니다. get 앱을 만들면 이 이제 파워의 커멘트 플러그인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기능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포스트. 요 맨 위에 있는 요걸 눌러보면 이게 댓글을 달 수 있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별점 스타 레이팅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요. 이 옵션을 끌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이모지 바라는 거는 댓글을 남길 때 요 이모지가 이렇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안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라색 별표가 달려 있는 건 무료 기능인데요. 뭐 댓글을 대댓글을 달게 한다든지 이미지를 업로드하게 한다든지 각 그 커멘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업보트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익명 댓글을 달 수 있게 한다든지 댓글 달기 전에 승인받게 한다든지 그리고 정렬을 여러 가지 다른 기준으로 바꿀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파워 유료 기능을 사용하시면 가능한데요. 일단은 저는 무료 안에서만 해보겠습니다. 이메일로 새로운 댓글이 오면 알림을 주는 기능도 있는데 이 역시 유료 기능입니다. 컨텐츠 매니지먼트는 최소 몇 글자 입력해야지 댓글 쓸 수 있냐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 컨텐츠 매니지먼트 이 탭에서 새로운 댓글이 달리면은 이렇게 여기 달려있는 댓글들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고 하나하나 이렇게 지울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단 댓글을 관리하고 싶을 때는 이 컨텐츠 매니지먼트 탭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플레이스 홀더 텍스트 앤 라벨 이거는 그냥 가이드 텍스트를 어떻게 쓸 거냐 이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사람들이 이 댓글창에다 쓸 때 그 남기게 되는 이런 가이드 멘트 같은 것들을 바꿀 수 있고요. 네, 버튼도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컨텐츠 관련 세팅은 다 했고 이제 디자인 관련 세팅인데 폰트 같은 것도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 레이아웃도 뭐 아바타를 사각형으로 바꾼다든지 코멘트 사이의 간격 그리고 이 코멘트 바의 크기 이런 것들 이렇게 자유롭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아웃 바꿀 수 있고 백그라운드 컬러 이런 거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커스텀 CSS나 커스텀 자바스크립트 이용해서 꾸며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도 유료 기능이어서 저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파워라는 이 브랜드를 지우고 싶은 것도 역시 유료 기능이어가지고 무료 기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브랜드를 노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세팅만 하면 퍼블리시 하면은 이 그 커멘트, 그러니까 댓글 앱이 만들어진 겁니다. 만약에 이런 툴들을 사용하면은 바로 이 플랫폼들에 인스톨 하는 것도 지원은 하는데요. 저희가 사용하는 소프트는 이 파워 앱을 바로 인스톨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지는 않아서요. 요 embed with 코드라고 해가지고 요 코드를 가지고 이제 댓글을 삽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코드를 내가 삽입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 삽입을 해주면 바로 그 파워 그 댓글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제 웹사이트에 코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커스텀 코드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커스텀 코드를 넣고 여기 여기 커스텀 코드를 넣으라는 부분에 방금 한 커스텀 코드를 이렇게 복사해서 퍼블리시를 하고 방금 퍼블리시한 웹사이트에 방문해 보면 네, 이렇게 이 댓글 창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댓글 창을 내 웹사이트에 달 수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제작 화면에서는 안 나오더라도 퍼블리시 하면 나오니까 염려하지 않고 퍼블리시 하시면 되고요. 여기를 봤는데 이게 너무 뭐 크거나 작거나 아니면 위에 간격을 뭐 좁히고 싶다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의 요 팔레트 버튼을 눌러서 뭐 요 간격을 좀 이렇게 줄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옵션을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요 에딧 커멘트는 이게 제가 그 현재 이 파워에 로그인돼 있어서 나오는 거고요. 일반 방문자는 요게 안 나옵니다. 에딧 커멘트 하는 거는 로그인된 플러그인인 주인이 나만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일반 사용자는 요 버튼이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커스텀 코드 기능이 여기 이 커스텀 코드 블록이 사실 이게 유료 기능이에요. 그래서 어 이렇게 코드를 가지고 플러그인을 임베드 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어 유료 기능을 쓰지 않으면 사실 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어테이블과 연동하는 리스트나 리스트 디테일 블록에서는 임베드 기능을 지원을 해요. 뭐 이렇게. 그래서 이 임베드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내 이 파워 댓글 플러그인의 커스텀 코드를 입력해 줄 수 있습니다. 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면 이렇게 이 리스트 블록을 만들면 에어테이블의 어떤 이런 값들을 얘가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내용을 구성하게 되는데 여기 필드를 더할 때 여러 가지 필드 중에 임베드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한다, 뭐 삽입한다는 뜻의 임베드인데요. 영상을 이렇게 예시처럼 삽입할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타입폼 같은 폼을 사용할 수도 있고 외부에 있는 툴들을 이렇게 삽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 라벨은 위에 설명하는 부분이어서 불필요해서 지우고요. 근데 이 컨텐트 부분에 그 에어테이블 상에 아까 받은 이 커스텀 코드를 이 리스트 블록이 참조하고 있는 에어테이블의 한 열에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여기에 이제 새로 만드는 걸로 보여드리겠다. 여기는 그 텍스트 필드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 열을 만들고 여기에 방금 이 파워 그 대시보드에서 가져온 코드를 이렇게 삽입을 해서 얘를 이제 다 내 객체들에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로 다 때려 넣어 놓으면 이게 이제 이 에어테이블의 임베드 기능을 이용해서 파워 임베드 이렇게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건 가운데 정렬하고 싶고 좀 더 크기를 키우고 싶으니까 이거를 가운데 정렬하고 크기를 이렇게 적당히 키워주면 네 이렇게 이 리스트 디테일 블록의 임베드 기능을 이용해서 그 코멘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길 바라고요. 이제 리스트 디테일 블록에서 이제 각각의 이제 내가 만든 리스트의 개별 항목에서 코드로 되어 있는 이제 댓글 플러그인을 불러오게 되는데 이 한 레코드에 연결되어 있는 그 코드가 이렇게 지금처럼 다 같은 코드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배포된 사이트에서 특정 페이지, 여기서는 이제 웹플로우에 대한 페이지에서 이렇게 댓글을 남기는데요. 저는 웹플로우 테스트라고 남겨볼게요. 이렇게 특정 페이지에서 댓글을 남겼는데 이거를 다른 페이지로 가더라도 각 레코드에 삽입되어 있는 코드가 똑같기 때문에 이 리스트에 어떤 항목을 들어가든지 똑같은 댓글 플러그인이 불려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자동으로 페이지가 생기고 바뀔 때마다 이 댓글 플러그인들이 알아서 분기가 되면은 제일 좋겠죠. 이제 제가 이 파워팀에나 문의를 해보니까 파워에서는 그 기능을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앱들은 무료 기능이어도 무한히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듀플리케이트를 하면 이거와 똑같은 그 옵션으로 이 댓글에 플러그인이 하나 더 생기게 되거든요. 이건 근데 여기서는 그 안에 있는 컨텐츠까지 불려와가지고 이 댓글까지 딸려온 건데 여기서 이걸 지우더라도 그 댓글 플러그인 설명 1번에서는 지워지진 않습니다. 두 개가 이제 방금 별개로 분리된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별개의 앱을 만들어서 이걸 따로따로 퍼블리시를 하고 이렇게 생긴 이 링크를 각각 이제 내가 다른 항목에다가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아까 1 댓글 플러그인 설명을 1번 여기 1번 행에다 입력했다면 2번 행에다가는 다른 거 입력하고 이런 식으로 쭉 코드를 다른 걸 입력을 해서 리스트 디테일 블록에서 이 파워 임베드를 내가 원하는 지점에 삽입하게 하면 각각의 항목에 들어갈 때마다 다른 댓글 플러그인들이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작업을 미리 해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13개의 파워 커멘트 앱을 만들었고 요거를 이렇게 다 각각 다르게 입력을 해놨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아이디 값이 이렇게 달라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다시 소프트웨어로 돌아가서 이 임베드를 하는 요거를 코멘트 플러그인에 코드가 들어있는 열을 선택을 하면 이제 레코드별로 이제 다른 값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 페이지에서 댓글을 남기더라도 다른 페이지에서는 다른 앱이 불리는 거기 때문에 영향이 없게 되는 거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배포된 사이트에서 이렇게 웹플로우에 대한 의견을 댓글을 남기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다른 항목으로 이동해서 이 소프트라는 항목에서 댓글을 남기게 되더라도 서로 다른 앱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댓글을 남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각각 항목별로 다른 댓글을 남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파워 댓글 플러그인으로 무료로 소프트웨어로 댓글창을 남기고 그리고 리스트의 각 개별 항목에 다른 댓글창이 남기도록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시청해 주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페이스북 댓글 플러그인까지 추가적으로 설명드려야겠다고 생각한 이 항목들이 이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항목이어서 미리 그 파워의 앱을 추가한 다음에 거기서 나온 코드를 미리 삽입해 놓는 구조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운영해도 약간은 번거롭지만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 리스트에 사용자들이 그 컨텐츠를 넣는 방식으로 구성한다고 생각하면 매번 이 댓글 플러그인을 수동으로 넣어줘야 되는 파워 방식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고민을 했고 페이스북 댓글 플러그인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복잡하고 코드를 좀 들여다 봐야 되지만 거기까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드 보는 거에서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여기서 일단 시청 종료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으면 페이스북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페이스북 댓글 플러그인을 달려고 하면 구글에서 페이스북 코멘트 플러그인으로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일 위에 나옵니다. 그래서 댓글 플러그인을 만든 그 전에 페이스북 디벨로퍼라는데 내 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앱을 먼저 만드셔야 되는데요. 이건 뭐 그냥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것저것 다 하고 싶으면 맨 밑에 없음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 앱 이름은 그냥 내가 식별할 수 있게만 지어주면 됩니다. 저는 이거 노코드라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뿅 앱이 만들어집니다. 이걸로 일단 준비는 끝났고요. 이렇게 페이스북 커멘트 플러그인으로 들어가서 코드를 생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댓글 남길 내 사이트 URL 남겨주면 되고요. 너비는 그 픽셀을 지정해가지고 만들려고 하면 여기에다가 뭐 픽셀 넓이를 적어주면 되는데요. 이 페이지에 맞춰가지고 너비가 조정되도록 할 거면 이렇게 비워두셔도 되고요. 댓글을 달 때 한 화면에서 더보기를 누르기 전에 최대 몇 개까지 나오게 할 거냐 이 개수를 설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코드 받기 버튼을 누르면 페이스북 그 댓글 플러그인이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줍니다. 네, 이렇게 코드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 앱을 이제 방금 제가 만든 앱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준비는 됐는데 이거를 이제 바디 태그 연 직후에 포함하라고 하는데 이 코드를 삽입하는 게 유료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 소프트웨어 보시면은 세팅에 이 사이트의 커스텀 코드 그 중에서도 이 바디 앞부분에다가 저 코드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코드가 뭐에 대한 건지 저는 주석을 한번 남겨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남기면 되고 여기 X 나오는데 이거는 무시하셔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 바디 부분에 코드를 집어넣고요. 이제 페이지별로 내가 넣고 싶은 부분에 여기 두 번째로 나오는 이 댓글 플러그인이 나와야 되는 부분에 이 코드를 입력해라. 이 코드만 이제 입력을 해주면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이 URL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지금은 내 사이트 URL이 이렇게 고정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사용자가 위치한 페이지별로 이 값이 바뀌어야지 각 페이지별로 다른 댓글 플러그인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개념적으로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세팅을 하냐면 저도 이거 알아내는데 구글링 오래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커스텀 코드 블록을 이용해가지고 커스텀 코드를 블럭하고 이 커스텀 코드를 삽입하라는 이 부분에 이제 코드를 입력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에 페이스북 댓글 플러그인에서 나온 요 부분에 여기 데이터 href 부분이
사이트마다 바뀌어야 돼서 그 부분을 이제 스크립트 코드로 짜준 거예요. 데이터 대시 href 부분을 얘가 이제 스크립트 코드로 매번 바꿔주도록 다르게 입력해주도록 이렇게 스크립트 코드를 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신 분은 이 스크립트 코드 드릴게요. 저도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는데 대략적으로 그런 플로우인 거고 저도 이걸 구글링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삽입을 하고 이걸 퍼블리시 해보면요. 이제 이 사이트를 방문을 했을 때 저는 지금 첫 번째 웹플로우라는 데를 방문을 했고 여기 이제 댓글 플러그인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댓글을 게시하고 다른 툴에 가면 페이스북 댓글창이 이렇게 나오는데 댓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개로 지금 웹플로우랑 소프트웨어 이 페이지별로 이 페이스북 댓글창이 따로따로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시 웹플로우로 가면 제가 남긴 웹플로우에 관련된 댓글이 있죠.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 코드를 구현하면 이 항목들이 새로 생기더라도 그리고 그걸 내가 수동으로 입력해주지 않더라도 댓글창에 자동으로 그 페이지의 URL에 따라서 URL이 다르면 다른 댓글창이 생기게 운영이 되는 거여서 훨씬 뭔가 이 리스트의 개별 항목들을 내가 관리자로서 입력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용자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한다고 하면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해야지 각 개별 항목별로 댓글을 달 수 있는 사이트로 개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쉬운 방식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소프트는 그렇게 정적인 것밖에 안 되고 페이스북은 동적인 게 되지만 약간 이렇게 코드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스크립트 언어를 써야 된다는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하지만 좀 이게 이제 코드 블록을 삽입한다는 게 좀 두렵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해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라고 그 페이스북 댓글 플러그인의 스크립트 코드 관련해서는 제가 이 코드를 어디에 써놓지를 않아가지고 페이스북 댓글 플러그인을 넣는 과정이 좀 어려운데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스터디 때 문의 주시면은 이 부분 좀 구체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댓글 플러그인을 다는 방법까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이로써 내가 내 사이트가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이 사이트에 방문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런 내용을 이번 주차 과정에서 배우셨기를 바랍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